안녕하세요. 보드 가차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전편의 에탕다르 4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다소사의 에탕다르 시리즈에 맞서가지고 브레게사도 브레게 1100이라는 시제기를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그러나 다소사한테 개같이 깨지고 탈락해버렸죠. 브레게사는 따흐흑하면서 전투기 사업을 접을까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랑 영국이 합작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때 결과물로 양국은 1965년에 대형의 가변식 전폭기를 개발하는 AFVG 사업과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켓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AFVG 사업은 다소가 가져가가지고 미라주 G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켓 사업은 브레게한테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켓 사업이 목표로 하는 전투기는 딱 지금의 FA50이었습니다.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훈련기인데 나름 괜찮은 항전 장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대지 타격도 잘할 수 있고 공대공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춘 경전투기죠. 영국과 프랑스는 아예 자금을 출자해가지고 이 전투기만을 개발하는 합작회사도 설립을 했는데요. 바로 세페켓입니다. 세페켓은 양국의 성능 요구 사항들을 종합한 뒤에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전투기의 컨셉과 스펙을 짠 다음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재원들도 많이 투자가 되었고 또 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과 기존에 개발된 물건들을 개조 개발해가지고 생산하는 부분이었던 만큼 상당히 빠르게 개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업 시작 3년 만인 1968년에 새로운 경전투기가 등장했으니 그것이 바로 제규어 공격기 겸 전투기였습니다. 자체 중량은 7톤이라서 진짜로 현대 FA50이랑 체급이 똑같았고요. 당대에는 미라주 3랑 비슷했죠. 따라서 미라주 3가 전투기 치고는 작은 것인지 아니면 제규어가 경전투기 치고는 꽤 크게 나왔던 것인지 조금 헷갈린 정도가 되었죠. 최대 이력 중량도 무려 15톤이나 되어가지고 게다가 최고 속도도 마하 1.6이라 가지고 전투기로서의 능력치도 나름 충분했죠. FA50이 딱 이 속도인데 진짜 FA50은 21세기판 제규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이렇게 빠른 속도와 훌륭한 능력치를 갖춘 데에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프랑스의 툴보메카가 공동 개발한 아드로 터보팬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아드로 엔진은 소형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인데 여기다가 F터버너까지 낭낭하게 장비해놔가지고 최대 추력은 8,500파운드였고요. 이것을 쌍발로 달아놨으니 17,000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기존의 터보제트 엔진보다 연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가 높아가지고 항력이 많이 발생하는 저공 비행 시에도 900km의 전투행동 반경을 자랑할 수가 있었죠. 참고로 이 저공 비행 시의 전투행동 반경은 단순히 저공으로 날아가서 지상 공격을 하고 다시 귀환하는 데까지의 전투행동 반경입니다. 지상 기반 레이더는 높고 먼 곳은 잘 보지만 낮고 가까운 곳은 잘 못 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초저공 침투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죠. 지상 기반 레이더들을 회피하는 목적으로요. 상세한 구성품들은 프랑스군 사양이랑 영국군 사양이랑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공 침투 전용 공격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저공 침투 임무가 중요한 임무로 떠올랐냐면은 원래 주력 저공 침투 임무는 AFVG 사업에서 개발되는 미라주 G한테 대부분 시킬 예정이었거든요. 미라주 G 같은 경우에는 가변이기 때문에 공대공용으로 쓰기도 좋고 저공 침투 시에도 날개 이렇게 접어가지고 저공 침투 잘할 수 있죠. 문제는 1967년에 프랑스가 안 그래도 불황인데다가 또 핵무력 유지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핵개발로 투자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돈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AFVG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탈주해버립니다. 영국 혼자서 AFVG 사업을 진행을 하려니까 이게 또 좀 벅차기도 하고 게다가 다른 전술기 프로젝트들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좌초가 되었다 보니까 어쨌든 저공 침투 폭격해줄 공격기가 필요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규어 전투기의 개발 단계에서 저공 침투 공격 기능을 빡세게 요구했던 것이죠. 단거리 이착륙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후퇴액을 채용하고 추가적인 양력을 제공해주는 장비들을 갖다가 많이 설치해놔가지고 고속도로에서도 뜨고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적군이 공군기지부터 박살내고 볼 게 뻔하니까 이런 능력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여기에는 7개의 하드포인트에서 총 4.5톤의 무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중 2가지는 자체 방어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할 수 있는 전용 하드포인트인데요. 무려 날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깨뽕에다가 미사일 달아놔가지고 굉장히 뽕 차오르는 디자인이죠. 이 때문에 제규어의 이 어깨뽕이 빠져가지고 오늘도 이걸로 한 발 빼시는 그런 밀덕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괴상망측한 거 다 만든다는 영국이죠. 영국에서는 날개 위에다가 자체 방어용 미사일을 달면은 날개 하단에는 오로지 지상 공격을 위한 무장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도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5개의 하드포인트는 오로지 고위력에 굉장히 무거운 무장들을 달고 날아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혐성국의 기괴함을 견딜 수가 없었는지 프랑스군 사양에서는 어깨뽕이 빠졌습니다.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임무도 가능했는데요. 방공망 제압 임무도 가능했습니다. ECM4들을 장착해가지고 적 방공망에 재밍을 먹여주는 것도 가능했고요. 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마르텔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하면은 방공망을 적극적으로 날아가서 조지는 것도 가능했죠. 이 마르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60km의 최고 속도는 마하 0.9인데요. 그래서 미국제 대레이더 미사일들보다는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지만 대신 탄두 중량이 150kg이나 되기 때문에 스쳐도 사망인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르텔은 적대 레이더가 마르텔이 발사된 걸 알고 피하려고 해도 똥파워 탄도의 넓은 피해 범위를 이용해가지고 잡는 식이었죠. 게다가 이 똥파워 탄도에는 근접 신관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적진 상공에서 폭발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양의 파편들을 갖다가 흩뿌려서 잡기 때문에 피해 범위도 엄청 넓어요. AS-30 공대지 미사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960년에 개발된 MCL로스 방식의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조종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미사일 뒷꽁무니에 터진 플레어를 보고 나서 조종사가 조이스틱으로 일일이 조종해가지고 때려 맞춰주는 방식이죠. 당연하지만 명중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사거리가 11km밖에 안 돼가지고 야전 방공망 사거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죠. 대신 속도가 마하 1.3으로 빨라가지고 쏘고 튀는 용도로는 굉장히 적합한 미사일입니다. 물론 전작인 AS-20 같은 경우에는 마하 1.7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작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진 건 좀 사실이긴 해요. 근데 왜 속도가 줄어들었냐면은 탄두 중량이 무려 240kg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작인 AS-20은 탄두 중량이 33kg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똥파워가 된 거죠. 적의 지상군은 거의 스치면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미사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한 발에 부축한 표적도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0mm 대파기관포 2문도 장착해놔가지고 공대공 임무 시에도 그리고 공대지 타격 시에도 화력이 출중했죠. 이렇게 성능이 뛰어나게 태어난 공격기 겸 경전투기였던 제규어는 프랑스 공군에서는 160대를 주문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120대 단적이랑 40대 복자기를 갖다가 도입을 했죠. 복자기는 보통 고등 훈련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유사시에는 25킬로톤의 출력을 가지는 AN-52 전술핵 무기를 들고 가가지고 던지고 오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영국도 165대를 도입해서 사용했고요. 여러 나라들에서 구매하면서 무려 570대나 판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사갔고 또 애시당초부터 두 나라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어느 정도 커스텀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무장이나 항전 장비들이 통합이 많이 되었는데요. 영국은 프랑스처럼 오로지 저공 침투 공격에 목숨을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공대지 타격과 다양한 무장 운영에도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이 때문에 레이더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영국제 제규어나 이후에 수출되는 제규어들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제대로 된 걸 통합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레이저 가이드 공대지 미사일이나 유도 폭탄을 운영하는 게 쉬워졌고요. 게다가 영국 버전 제규어는 레이더의 공대공 기능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훨씬 더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라든지 하는 대단한 능력까지는 아니었지만 단거리 수평 탐지 및 기총의 탄도 개선 정도는 해줄 수 있었고 이 정도라면 당시 기준으로서는 다목적으로 쓰기 충분했죠. 그리고 프랑스 공군 버전에 비해서 RWR도 장착되는 등 생존 장비도 출중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제규어를 살 때 대부분 다 영국제 사양으로 사갔어요. 프랑스군 버전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면서 나중에는 타겟팅 포드를 별도로 다 인티를 냈고요. 덕분에 마트라 BGL 레이저 유도 폭탄이랑 AS-30의 레이저 유도 버전인 AS-30L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1991년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몰아내려는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프랑스 공군의 제규어들이 엄청난 활약을 했죠. 이 제규어를 대량으로 동원해가지고 이라크군의 중요 시설과 거점들을 AS-30L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개발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참전했던 영국군의 제규어들도 비슷한 활약을 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소형의 체급을 가지고 있던 제규어보다는 그래도 대형의 쌍발 저공침투 전폭기던 파나비어의 토네이도가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항전 장비 이슈 때문에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가지고 토네이도가 출장하지 못하는 경기에 제규어들이 대신 출장해주는 모양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빈자리를 메꾸는 정도 이상의 활약을 해줬던 것입니다. 프랑스도 걸프전 이후에 제규어들의 생존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GPS를 장착하고 생존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해주는 그런 개량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다 퇴역을 한 상태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국산 전폭기를 갖다가 양산에 쓰려고 했다가 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제규어를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으로 160대를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999년 카길 전쟁 당시에 파키스탄군에게 레이저 유도 무기들로 불맛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죠.
문제는 미그 21도 이제서야 대체가 진행될 정도로 인도군의 항공전력 계획이 다 꼬여버린 상태라서 제규어가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차례나 업그레이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GPS는 당연히 달았으며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까지 장비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제 엘타 2052 에이사 레이더로 개량까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를 가진 아스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인티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대체 언제까지 쓸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기령이 오래된 순서대로 60대는 먼저 퇴역을 시키고 100대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퇴역분 60대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들어오는 전투기가 하필이면은 테자스라 가지고 절망적이죠. 그리고 제규어는 해외에 기술 수출 및 공동개발 형식으로도 수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판매가 되어졌는데요. 일본은 1960년대부터 초음속 자국산 고등 훈련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죠. 여기서 파트너사로 세페켓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규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일본 최초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가 바로 T2 훈련기였습니다. 그리고 원판이 경전투기다 보니까 당연히 T2 역시 개조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일본 최초의 현대식 자국산 제트 전투기인 F1 전투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1 전투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제규어 M이 등장합니다. 1961년 프랑스 해군은 최초의 자국산 함상 전투기인 다소사의 에탕다르 4 전투기를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1950년대 초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시대에 뒤처진 물건이었어요. 속도도 암속이지 폭장량도 엄청 딸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은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그냥 미국에서 크루세이더 전투기를 사와가지고 이거를 함대방공 전투기로 쓰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에탕다르 4는 애물단지 취급하면서 공격기로나 썼고요. 이마저도 1970년대까지는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함상 전투기로 대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해군의 눈앞에 제규어가 등장했던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규어는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상기로 개조해가지고 도입을 하게 된다면 금방 뚝딱 또 개조해가지고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썼고요. 속도도 마하 1.6이라 가지고 당시 프랑스 해군이 사용하고 있던 크루세이더 전투기랑 똑같았었습니다. 오히려 폭장량은 크루세이더 전투기의 2배나 되었고요. 또 레이돔 용적이 좀 크다 보니까 공대공 능력을 강화한 레이더도 충분히 장착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함대방공 전투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아니 함대방공용으로 안 쓰고 그냥 전폭기 용도로만 쓴다고 해도 폭장량 1.3톤짜리 에탕다르 4보다야 훨씬 낫죠. 그래서 프랑스 해군은 다급하게 세페켓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제규어를 갖다가 함상 전투기로 개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진짜로 뚝딱 개조해가지고 제규어 M이 등장했어요.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날개를 접게끔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양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플랩도 더 커졌으며 랜딩기어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양력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기수 부분 랜딩기어 부분은 그게 엄청 깁니다. 기수를 높이 들 수 있게끔. 공군용 제규어가 배치되는 1973년까지 해군용 제규어 M도 60대를 갖다가 구매해서 전투용으로 생산된 에탕다르 4를 모두 치워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다소사의 오너였던 마르셀 블로어였습니다. 블로어는 자사의 에탕다르 4 전투기가 저성능 전투기 취급받으면서 경쟁사인 브레게의 전투기로 대체당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블로어는 다소사의 자본을 이용해서 이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1971년 프랑스 해군 관계자들은 제규어 M과 관련된 논의를 하려고 브레게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브레게 사무실에 가보니까 작업자들이 브레게의 간판을 떼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해군 관계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브레게 사무실 어디 갔어요? 어서와. 다소사는 2번째지? 오늘부로 우리가 브레게를 인수했어. 뭐야? 그럼 제규어 M은요? 그거 다 폐기 처분해버렸어. 괜찮아.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전투기 만들어줄게. 이게 뭐야? 빨리 내 제규어 M 돌려줘요. 다소는 1971년 브레게를 인수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세페켓의 지분도 다소가 가져가게 되었고요. 다소는 제규어의 해외 판매분의 관리를 전적으로 영국에게 떠넘겨버리더니만 아예 제규어 지워버리기에 나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규어 M 계획을 취소시켜버립니다. 프랑스 해군에서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프랑스 해군에서는 더 이상 다소사한테 맞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블로어는 이미 프랑스 국회의원을 3번이나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블로어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가지고 프랑스 대통령에게 비자금까지 대주는 등 진짜 파워가 막강했어요.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럽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가문 중에서 다소 가문이 그중 하나로 랭크가 되었을 정도니까요. 곧바로 프랑스 해군에게 정치인들의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규어 M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해군이 예산 안 올리면은 올리는 족족 딴지 걸고 넘어질 테니까 처신 잘하라는 거였죠. 게다가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유럽 경제개발 공동체 즉 EEC 여기를 영국이 가입 신청서 낸 거를 갖다가 프랑스가 디스박으면서 거절을 때렸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양국의 관계가 안 좋던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를 채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토부리 기업인 다소가 더 좋은 전투기 만들어준다는데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결국 제규어 M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좌절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정경유착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와 기업이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어도 기업의 이익이 가면은 서슴없이 결정하게끔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런 국익에 저해가 되는 결정도 일어나는 만큼 당연히 정경유착은 배척되어야 될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다른 일 못하게 겸직금지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평하자면은 제규어는 경전투기 겸 경공격기로 전 세계적으로 큰 활약을 했던 물건입니다. 범용성이 좋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장기간 운영이 될 수가 있었죠. 다만 함재기형인 제규어 M 같은 경우에는 다소사의 농간과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좌절이 되어버린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결국 프랑스 해군은 다소사가 만들어준다는 그 새 함상 전투기 그게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다소사가 프랑스 해군을 위해서 개발해준다는 그 신형 함상 전투기는 대체 어떤 전투기였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